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있어서 여러분도 공감 많이 하실 텐데요. 장외 주식에서는 또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소용주 소장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맥혔네요. 이제 시장이 드디어 감격스럽게도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막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기본적으로 속도 조절과 연착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서히 시장이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도 장이 좋았습니다.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원위치가 됩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장외주식 아니겠습니까? 이 장외주식,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이 장외주식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도 집중해봐야 하는지, 장외주식 쪽에서는 어떤 투자의 인사이트 세워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한 주간의 이슈인데 K뱅크가 먹통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이슈가 있어서 그때 그렇죠. 좀 경각심이 업계에도 있었을 텐데 K뱅크에서도 먹통이 나오다 보니까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앱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팁 앱 먹통은 그것도 1시간이 아니라 7시간 가까이 먹통이 되면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K뱅크 한동안 카카오뱅크가 상승하면서 12,0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은 이번 주에 다시 10,000원 이하 9,800원까지 밀리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이 K뱅크가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온라인 뱅크 쪽에 있어서의 움직임, 지금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사실 한 주 동안 위믹스 이야기로 굉장히 시장이 뜨거웠었죠. 사실 안 좋은 의미로 좀 뜨거웠었는데요. 두나무 빗썸의 경우는 어땠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여전히 FTX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큰 거래소가 파산에 들어가면서 네. 국내에 있는 두나무의 빗썸 또한 마찬가지로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두나무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71%나 감소했습니다. 그 뜻은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적 매출액도 전년 동기에서 거의 62.7%나 감소했습니다. 이만큼 시장이 악화되고 있지만 다만 분기 흑자 전환은 이렇지만 여전히 두나무와 빗썸이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장은 여전히 냉철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주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이 시장 FTX 사태가 좀 진정되고 이믹스 사태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가상자산 쪽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관점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실적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에 대한 얘기인데, 좋네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아시스와 마켓컬리가 이커머스 상장 2위로 지금 레이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국내 상장 1위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1위 기업은 미국에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상장의 이커머스가 아직 없습니다. 네. 이커머스 1위 기업 먼저 누가 상장할 것인가? 오아시스와 기본적으로 마켓컬리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영업 흑자를 기록한 오아시스가 흑자 기록을 가지고 연내 1호 상장의 목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77억 원이 났죠. 전년 대비해서 한 79%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아시스는 이 마켓컬리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비중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쵸. 한 국내 빅 이커머스 기업이 미국에서 행보를 펼쳐나가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과연 누가 먼저 그 스타트 랠리를 끊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계속해서 좀 역시나 시장 상황이 워낙 시장 상황이다 보니 좋은 때를 찾고자 저희도 좀 호시탐탐 그 기회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서 이쪽도 한번 볼까요? 토스 쪽인데요. 여러분 토스 사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토스 증권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MZ 세대들, MG 세대라고 해야 되죠. MG 세대들에게 참 편안한 그 디자인으로서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첫 분기 흑자 달성이다. 요거 의미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스 증권이 출범한 지 1년 9개월이 됐습니다. 네. 1년 9개월에 처음으로 22억 원의 분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에 소속돼 있는 금융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토스 증권이 1년 9개월 만에 영업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어도 된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토스 증권이라든가 비바 리퍼블리카에 소속되는 금융 플랫폼 회사들이 연속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금 여부를 보시고 시장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소장님의 스탠스가 좀 보여집니다.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볼게요. 장외 주식이 4분의 1 토막 이런 흐름들이 좀 속출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소장님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말해서 금리 상승과 자산 가격 네. 하락 이 확산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년 대비해서 한 거의 7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장외주식 거의 4분의 1 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뜻은 10,000원짜리가 3,000원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거래소 코스닥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장외 주식으로 훈풍이 넘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때를 잘 기다려서 그때가 정말 좋은 때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회에 있어서 잘 낚아챌 수 있는 힘을 길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있어서는 저희도 함께 머리 싸매고 고민할 테니까요. 지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때가 오고 있는지 시세를 좀 봐야 알겠죠? 소장님, 시세를 한번 한동안에 볼게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잔잔한 파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 코스닥이 차고 넘쳐야 예. 우리 비상장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흘러들어오죠. 아직도 거래소 코스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을 두었을 때 이 장외 주식은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LG CNS 살펴보면 7만 원대 가격을 지켰습니다. LG CNS도 내년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한때 최고점도 12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형성된 건 사실입니다. 두나무 13만 원, 비성코리아 14만 원. 그래도 가상자산 플랫폼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래도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뜻은 낙폭이 확대되면 매수세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시장이 바로 가상자산 플랫폼 두나무와 비성코리아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형태가 한 2,20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천만 원대 붕괴되기 전에도 이 가격대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마지노선, 저지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나무의 13만 원이란가 비성코리아 14만 원은 그 가격대가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 8,500원 변동 없었고요. 비바 리퍼블리카 42,000원 변동 없었습니다. 야놀자가 43,00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야놀자가 요즘 우리 강성 방구의 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야놀자로 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시장의 주식도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44,000원 변동 없었고요. K뱅크가 11,000원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K뱅크가 10,00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시장이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 변동 없었고요. 야나도 변동 없이 82만 원을 지켰습니다. 마켓컬리 3만 원 변동 없었고요. 오아시스 27,000원. 오아시스가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으로 상기 주식은 물량 자체가 시장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상당히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SK에코프렌트 61,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바디프렌드 6,700원 사상 최저가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요. 큐라티스 5,700원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가장 많은 저평가를 기록한 이 두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를 좀 둘러보니까요. 확실히 정말 잔잔한 호수 속에서 경미한 파동에 처해 있는 이 시장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큰 움직임은 없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더 공부 관점에서 저희 시장 바라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 잘 하시라고 저희 Q&A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어떤 질문이어도 다 웰컴입니다. 여러분 저희 유튜브 댓글 지금 활발히 열어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시청자 게시판,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찾아서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도 상한가, 하한가라는 개념이 있는지 제한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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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대박과 쪽박이 공존한다. 장외 주식은 그만큼 비제도권 시장이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형태가 10,000원짜리가 하루아침에 5만 원도 갈 수 있는 주식이고 10,000원짜리가 하루아침에 1,000원이 갈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이 장외 주식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가격 변동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식 투자 이렇게 저희 관점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장외 주식도 상대 매매가 아니라 경쟁 매매로 거래되는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장외 주식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드는 네. KOTC 시장은 바로 경쟁 매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KOTC에 우량한 종목만 있다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KOTC가 가장 좋은 거래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경쟁 매매 쪽으로서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플랫폼의 차이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장외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인데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쵸?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하지만 장외 주식은 우주의 주식이 아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과 동일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외 주식은 저가에 양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녀에게 양도하기 가장 좋은 주식은 바로 장외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양도할 때 상장된 주식보다는 미래 성장성이 좋은 장외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멀리 특별한 곳에 있는 주식이 아니다.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챙겨봤고요.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장외 주식도 거래되는 종목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 안에서 유망 종목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예, 우리가 생각보다 장외 주식 정말 많죠. 우리가 비상장 거래 프로그램 거의 6,000개, 3,000개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정제된 거 형태로 증권 플러스 비상장 한 60개 정도가 거래되고 있고 KOT 시장에서 138개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 커뮤니케이션, P스탁, J스탁 이런 비상장 주식 거래표는 수천 개의 주식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시대에 부합하는 주식, 요즘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 투자자라면 이 시대에 부합하는 주식을 반드시 살 필요가 있겠고 장기적 투자자라면 미래의 성장 가치가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쪽인지 장기 쪽인지 그러니까 트랙에 맞춰서 그렇죠. 공략해 보는 것도 장외 주식에서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가상화폐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걱정이 최근에 크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FTX 파산 또는 이믹스의 퇴출 네.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그쵸. 정말 최악의 뉴스들이 쏟아나오고 있는 게 가상자산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주자인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곳이 마지노선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시장에 이보다 더 나쁜 소식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이라든가 국내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했던 이믹스의 퇴출이라든가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이 장에 있는 두나무와 빗썸 주식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형태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응 방법 계속해서 들어봤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저희 매주 목요일 이 방송 놓치지 않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저희 활발하게 또 논의할 수 있으니까.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장외 주식을 매매할 때 거래 금액 제한이 혹시라도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장애주식 거래할 때 늘 물어봅니다. 한 주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거래 제한 금액 전혀 없습니다. 이 장애주식은 비제도권 시장이지만 거래소 코스닥과 거의 동일하게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형태가 상대 매매인가 경쟁 매매인가, 즉 거래소 코스닥은 경쟁 매매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외 주식은 상대 매매이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여러 플랫폼을 다니고 난 이후에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장외 주식의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 장외 주식은 단 한 주 100만 원, 20만 원 또는 10만 원도 거래가 가능한 게 이 장외 주식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제한적 조건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 금액 제한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저희 Q&A 시간은 이것으로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강의 시간 또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밖에 궁금한 점은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혹은 유튜브 채팅창 많이 활용해 주세요. 잠시 정리하고 오시죠. 날이 진짜 참 춥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열심히 투자에 대한 열이 불태워 보겠는데요. 자, 소장님 사실 장외 주식이라고 한다면 뭔가 비제도권, 비주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MZ세대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연령대별로 봐도 네. MZ세대가 거의 50% 가까이를 장악하고 아. 있습니다. MZ세대들이 공부를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하고 또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사용하는 곳이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MZ세대들이 쇼핑할 때 무신사라든가 지그재그도 편입하지 않습니까? 네. 비상장 주식입니다. 맞아요.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거래은행이 토스뱅크라든가 비상장 주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관심이 좋고 네. 특히 비상장 주식에서는 숨어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500배 또는 100배, 20배, 30배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보고 더없이 공부하는 게 바로 MZ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MZ세대들이 거의 연령대별로 분석으로 보시면 표 나오듯이 거의 43.78%, 또 40대가 28.96%, 또는 50대가 21.09%, 또는 기타가 6.15인데 MZ세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이 MZ세대들이 극지 않는 복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극지 않는 복권인 줄 알고 샀더니 지금 2021년도에 편집한 가장 많이 돈이 물려 있습니다. MZ세대들 특히 20대, 30대 영끌 투자까지 이루어진 이 장외 주식에서 가장 크게 현재 돈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편입한 주식, 특히 가장 똑똑하다고 본인이 생각하겠고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 이 MZ세대들이 편입한 주식의 하락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주요 주식들입니다. 보시면요. 두나무와 마켓컬리 주식을 상당히 많이 편입을 했습니다. MZ세대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나무가 2021년도에 52만 원짜리 주식이었어요. 아마 이때 편입한 MZ세대들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현재 가격이 13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14만 6천 원 어느 정도 하락이면 4분의 1 토막 73%나 폭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켓컬리 11만 6천 원까지 갔던 주식이었습니다. 이 11만 6천 원이라는 주식이 현재 주가는 얼마냐? 3만 6천 원입니다. 이것도 73%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락한 모습을 그래프로 보이고 있고 실제 도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앞서 말한 토스뱅크, 토스증권을 운영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는 무려 15만 7천 원짜리 주식이 현재 4만 1천 원, 73% 넘게 폭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래 플랫폼 주식들이 가장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놀자를 보시면 야놀자는 52% 거의 반토막이 났죠. 9만 원짜리가 지금 거의 4만 원 됐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 플랫폼 주식들입니다. 그만큼 장외 주식에 있는 거래 플랫폼 주식들이 이번 충격에서 가장 많은 폭락을 기록했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는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이렇게 투자한 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장애 주식입니다. MZ세대에게는 앞서 말한 대로 긁지 않는 복권, 미래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던 시장인데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원위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투스뱅크, 비바, 리퍼블리카 서서히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앞서 있는 마켓컬리가 상장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2021년도에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이 있다면 과연 2022년, 2023년에도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성으로 가기 때문에 내 주식이 상장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여러분들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들이 내년 2023년에도 선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써보니 좋네 해서 느끼게 되다 보니까 2030 세대에서 이 장외 주식을 많이 담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데이터로 모아놓고 보니까 또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긁지 않은 복권이다라는 표현 또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공감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많이 좀 가격이 다운이 된 상황에서 또 기회를 잘 찾아봐도 좋겠다라는 부분들 저희 계속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질문도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수록 공부 정말 놓치지 않으시면서 좋은 기회 찾아 나가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